안녕하십니까. 축복의 땅의 열부타죠. 오늘은 80쪽 캡틴 제임스 쿡과 HMS 레볼루션입니다. 3월 26일 오전 8시 맑음, 영하 4도, 습도 91%, 남남서풍이 시간당 8km입니다. 필리핀 제도의 막탄섬에서 포르투갈 출신의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1521년 4월 27일에 전사하였으나 스페인에서 서쪽 편으로 그가 이끌고 탐험을 시작한 5척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척 남은 빅토리아호가 적은 선원이나마 인류 최초로 3년여의 지구 일주를 끝내고 스페인으로 귀환함으로써 둥그런 지구의 존재를 알리게 된 이후 동쪽 편으로 해양 및 천체 관측 탐사 지원 활동을 하고 지리 측량과 아시아로 통하는 북서쪽 통로 개척을 위해 수차례 적극적인 탐험을 시도하다가 하와이 제도의 한 섬에서 1779년 2월 14일에 마젤란과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되는 당대 범선 슬루프의 선원 관리와 항해 기술 및 지도 제작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쿡 선장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1778년 3월 어느 날 케이프타운과 인도양 남단의 커루겔렌 섬 1776년을 거쳐 1777년에는 타스메니아와 뉴질랜드, tonga, 타히티, 크리스마스 섬 등에 정박하였고 1778년엔 하와이를 거쳐 태평양을 거슬러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돌아온 The Revolution 선원 112명과 디스커버리 선원 70명 호가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이쿠오트 밴쿠버 아일랜드를 말합니다. 코브 누트가의 The 누차누스라는 마을에 당도하였다. 1768년과 1772년에 영국을 출항해서 남태평양을 각각 3년여씩 2차례 답사한 이후 그의 3차 레볼루션은 2차 항해를 위해 1776년 7월 12일에 영국에서 다시 출항하여 20개월 만에 캐나다 내륙 서안을 밟은 최초의 영국인이다. 여러 대의 카누를 타고 앞바다에 정박한 범선을 올려다본 원주민 중에 하나가 The 마마띠니, 즉 물속에 사는 연어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잡혀주려고 물에 떠다니는 집을 타고 물 밖으로 나왔다고 반기면 노래를 한다. 그 밖의 원주민들은 서쪽의 수평선까지 그리고 동쪽의 먼 산맥까지 올 것이라고 노래를 한다. 이에 화답하는 쿡 선장의 지시로 프렌치 호른스와 피프 그리고 드럼이 파이프 그리고 드럼이 배점에 울려대고 친근감을 느낀 원주민들이 선장의 초대로 선상에 오른다. 원주민들에게 나무 조각 같은 비스킷과 티 그리고 시럽 등이 선물로 주어지고 비좁은 The Revolution의 110여 명의 많은 선원들과 해군 그리고 선실 등의 생활상이 이들에게 공개되었다. 기함인 HMS Her Majesty's Ship Revolution호는 1770년에 윗비에서 마르키어 그랜비라는 이름으로 진수된 후 1772년에 로얄 네비에 의해 사들여져서 뎁트포드에서 그레고리 아즈무스 컴패스나 얼음 닷들 즉 아이스 앵커와 최신 바닷물 증류기구 같은 그 당시 가장 진보된 항해 보조물들로 의장되었다. 또한 12문의 6파운드 경포와 12문의 회전포가 탑재되었다. 선박의 제원으로서 로월데크 즉 하가판 길이가 33.73m이고 용골 킬이 28.5m, 최대 선폭 맥시멈 빔이 11m이며 물에 잠기는 배의 높이인 홀스 즉
드래프트가 4m이다. 정박한 배들의 식량과 식수를 싣고 선원들이 배를 수리하는 동안에 선장은 원주민들에게 초대를 받고는 고래사냥과 연어잡이 등으로 연명하는 그들의 생활상을 이 쿠어트에 만 한 달 정도 머물러 둘러보고 토템 폴 및 카누 조각, 채다 산모 껍질에 의한 의복 및 모자, 바구니 제작 과정을 살펴본다. 한편 1725년에 피터 대제, 피터 더 그레이트에 의해 러시아 해군 장교인 덴마크 출신 비투스 요나센 베링 1680년에 태어나 1741년에 죽은 베링이 시베리아와 북태평양 측량 및 북부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연결 여부 확인 등의 명을 받잡고 원정대와 일을 수행하다가 알래스카의 황량한 섬에서 괴혈병으로 죽은 이후 짜르에 의해 재차 곧바로 파견된 탐험대들에 의해 알래스카 연안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이들이 더 알류트와 틀링깃 원주민들로부터 비싼 수달 모피를 거두어 들인다는 소문을 들은 당시 스페인 식민지인 멕시코의 후안 페레스 헤르난데스가 1774년에 북서 연안에 도달하였다. 이후 1759년의 퀘벡 공방전과 기타 7년의 영불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세계 항해를 지속한 젊은 쿡 선장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의 섬들과 남극 해역을 이미 탐사하고 유럽인들의 오랜 수건인 북서 통로 개척을 위해 1778년 봄에 이들 북미 서부 연안 지역에 도착한 것이다. 러시아 모피 교역업자들로부터 얻은 것인지 원주민들은 이미 철로 된 조각칼과 칼들 그리고 신변 장식용 동제품을 쓰고 있었다. 선원들에게는 수달, 즉 sea otter, 모피가 원주민들에게는 청동이 제일 인기가 있었다. 또한 배안이나 제복에서 금속 부치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원주민들과 바쁜 거래를 하였다. 탐험을 위한 배로 의장할 때 쿡 선장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멋지게 치장한 선장실의 문짝 금속들도 이를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였다. 세계 지도에서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쪽 극지방에 대한 윤곽이 없으므로 제임스 쿡 선장에게 로얄 네이비로부터 주어진 비밀 지령은 캐나다 서부 해안에 처음 도착하는 장소에서 식량과 물을 채우고 태평양과 만나는 북쪽 극지방을 항해해서 캐나다 동부 해안으로 통하는 강들이나 강 어귀를 탐험하라. 그러한 통로들을 찾지 못하더라도 도달하는 모든 장소들에 대한 측량, 즉 크로노미터와 육분의 사용과 함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한 지도를 그려라 하는 것이었다. 비밀 지령에 의한 임무 수행을 위해 캐나다 서부 북쪽 극지방 탐험에 나선 그는 1778년 8월 18일에 이쿠엇에서 준비한 모피를 입고 통로 개척에 나선 이후 베링 해협의 추운 날씨와 시베리아의 얼음에 막혀서 해빙하는 이듬해 여름으로 탐험을 미루고 하와이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며 그가 작성한 보고서를 북쪽 극지방 지도 제작에 도움을 준 러시아인 모피 교역업자들을 통해 러시아 육로로 런던까지 전달을 의뢰했다. 1778년 11월에 하와이에 도착한 그는 수개월 후에 재충전해서 다시 출항하였으나 앞 돛대 포메스트가 부러져 회항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더 이상 반기지 않는 원주민들과 작은 보트, 즉 보조정이죠, 의 약탈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1779년 2월 14일에 하와이 해안에서 제임스 쿡 선장은 안타까운 죽임을 당했다. 지구를 9번이나 돌며 총 32만 킬로미터 이상을 항해한 그를 기리는 문장, 즉 Coat of Arms에는
circa ordem, 즉 around the world와 nil intentatum reliquit, he left nothing untried 라는 문귀가 새겨졌다. 오랜 항해로 발병한 괴혈병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선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뛰어난 항해 기술을 지닌 경험 많고 신중하며 인간미도 넘치는 유능한 왕립협회 회원이자 해군 대령의 지휘인 쿡 선장은 없지만 중국 등을 통해 모피를 비싸게 처분하고 귀국한 선원들은 매우 부유해졌고 그중 선원 2명은 1785년에 이쿠어트로 중국인들을 싣고 돌아와서는 배를 직접 만들고 모피 교육을 시작하기도 했다. (1778년에) 제임스 쿡 선장과 처음 캐나다 서부 해안을 탐험할 당시에 수습 선원이었던 조지 밴쿠버가 1792년에는 선장으로서 재차 제임스 쿡 선장의 뒤를 잇는 북서쪽 통로 개척과 연안의 지도 마무리 제작을 위해 서부 연안에 도달하였다. 탐험하는 동안 몇몇의 스페인 선원들을 만나서 함께 지도를 만들어 가고 이쿠어트에 정박한 스페인 탐험가이자 선장인 보데가 이쿠아드라를 만나서 이쿠어트를 쿠아드라 앤드 밴쿠버라고 부르기로 결정한다. 그 섬은 아메리카 서부 해안에서 가장 큰 섬이었다. 14년 전에 쿡 선장과 방문했을 때보다 많은 것이 바뀌었고 더 뉴차눌트족의 새로운 족장이 된 마키나는 연안 지역의 다른 동족들과의 모피교육 통제를 통해서 부족들과 함께 부유해졌다.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모피 무역으로 부를 가져다준 고맙고도 새로운 마마뜨니들에게 집도 짓게 하고 먹을거리 경작도 허용하며 원주민 땅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존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기에 원주민들은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였다. 이후 원주민들은 마마뜨니들이 가져다주는 물질 문명에 서서히 중독되어 신천지를 개척해가며 사는 그들 고유의 원주민 생활을 멀리하고 부와 신기한 물질을 가져다주며 인근 성체에 살고 있는 유럽의 정착민들과 가까이 교류하며 문명인의 그늘 아래 서서히 종속되기 시작한다. 모피와 연어 교육 등으로 부를 쌓은 원주민들은 컷레칭, 즉 아메리카 대륙 서한 원주민들의 부와 권력, 과시용 겨울축제의 선물 분배 행사도 하게 되나 유럽에서 건너온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행사가 금지되고 그들 부족의 언어와 문화 등은 함께 말살되어 갔다. 총기, 즉 마스키트와 술, 천연두 등의 문명인들을 통한 해악들로 그들이 존재하는 영역은 훨씬 좁아져 가고 미미해져 갔다. 이달 말까지 FTA 협상이 시급하게 마무리되고 체결되리라는 보도와 함께 거센 협상 결렬 데모가 예상된다. 경제난 등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협상 제의를 하는 것은 좋으나 강압이나 사대주의에 의해 적당히 타협해서 발생되는 감당 못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여러가지 피해들에 대한 책임을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된 자본주의 공동체 사회에서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세도하는 개방의 물결에 슬기로운 분별력과 단합으로 잘 대처해서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